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은 시장 주말을 맞이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를 좀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어, 좀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렇게 조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이 이제 바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좀 매수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는 좀 파악이 되고요. 신용잔고를 보면 신용잔고가 되게 많이 줄었죠. 6월 14일 이후에 이 신용잔고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털려나가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 반대 매매가 좀 뭐 최대로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뭐 21조 수준에서 지금 한 17조 5천억 정도, 17조 5천억 정도까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신용잔고의 추이를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7조 엄청납니다. 신용잔고가 17조까지대로 떨어졌죠. 이게 뭐 많을 때는 21조까지도 갔었고 21조, 22조 많을 때는 뭐 22조 정도 수준에서 그쵸 22조, 21조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신용잔고가 17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이제 좀 단기적인 좀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주식형 쪽에 혼합형, 채권형. 채권도 계속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혼합형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은 지금 좀 단기적인 저점 인식 때문인지 조금 예탁 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코스피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과거에 여기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했던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박스권에 좀 지지를 받고 조금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요 하단 부분과 이 상단 부분, 아직 요 하단 부분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떨어져서 2270 정도는 내려와야 이제 하단부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파동의 흐름상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걸 보면 지금 쌍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지금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돌리는 모습이고, 여기도 지금 바닥을 여러 번 찍고 돌리는 모습이고, 큰 그림에서도 좀 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게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추세적인 하락.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쪽에. 이쪽으로 옮겨놨네요, 제가.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 다양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다하게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여기서 쭉 이렇게 그려도 한 이 정도. 여기에서 좀 많이 겹쳐요. 이렇게 내려도 여기서 겹치죠. 여기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좀 멈춰서 이게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상당히 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쌍바닥 자리죠. 쌍바닥.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그리고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설 만한 그런 자리, 단기적인 쌍바닥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 쌍바닥 자리. 여기 뭐 좀 끝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요 아래 꼬리를 좀 지켜주면서 끝났죠. 여기에 아래 꼬리. 여기 아래 꼬리를 좀 지켜주면서 끝난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우리 시장이 참 지금 약해요. 참 너무
저도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점검을 하는데 참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합니다. 좀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할까? 다우 지수를 좀 보면요. 다우 지수가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렸죠. 좀 긍정적이죠. 다우 지수.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아래 꼬리 달았고 여기 아래 꼬리 달면서 몸통이 있는 양봉을 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일단은 좀 돌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좀 보면 나스닥 지수도 지금 몸통이 좀 빨갛죠. 그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야간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꺾고 올라오면서 이제 플러스 1%, 나스닥도 거의 1% 수준, S&P도 1%대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 첫 번째 거래일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매우 좀 양호한 상태였고요.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됐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어요. 참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척 하다가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가는 조금 이제 꺾이려고 하는 것 같죠. 유가는 좀 꺾였죠. 꺾였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전쟁이 끝나야 이제 뭐 수급 개선이 될 텐데, 오펙에서도 그냥 뭐 증산하지 않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유가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요새 이제 셰일가스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증산을 해서 유가를 낮추려고 들면 얼마든 낮출 수가 있는데, 뭔가 이 러시아 탓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이제 표심을 의식한,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표심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참 아쉽습니다.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이제 주요 종목들 이제 올라간 걸 좀 보면, 이 테크놀로지 쪽은 이제 올랐죠. 1% 시장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 애플도 1.6 시장 대비해서 양호했죠. 아마존도 3%, 테슬라도 1%다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 가장 안 좋은 게 빨간색, 여기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 반도체 섹터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고, 시가총액 뭐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들이 다 이제 반도체인데, 이게 이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해야 될 구간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4% 빠지고,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나아요. 여기 MU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하는 업체가 마이너스 한 3% 빠졌는데,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인데,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잘 보시면 좀 빠지긴 했으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좀 아래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 보면 요 꼬리 정도까지 간신히 올려놨습니다. 요 꼬리 끝에 간신히 갖다 놓으면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왔는데, 이게 좀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요 아래 꼬리에 대한 신뢰성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여기를 지켜주면서 끝난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미국 시장이 일단 월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하루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주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 공백이죠. 화요일날 야간이니까 우리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삼성전자가 매우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요거를 지금 간신히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요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요때의 저점을 삼성전자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겠죠. 우리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이 좀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지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당장은. 이제는 제가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지금 꺾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이 시장이 완전 그냥 붕괴돼 가지고 망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채널 개편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지난 이제 7월 1일 보시면 외국인은 진짜 3일 내내 그냥 제대로 팔고 있죠. 그리고 잠깐 사는 듯 했으나 이때는 완전 그냥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기관은 좀 뭔가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지없이 또 팔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이 조금 사면서 이제 개인이 다 받았죠.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 좀 방어하려는 노력을 했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보유율 자체가 여기 6월 한 17일 기준으로 지금 50%가 깨졌습니다.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참 이게 되게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죠. 이게 참 어려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볼까요?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지금 최대죠. 아주 이게 언젠가 쇼커버를 하긴 할 텐데 공매도가 이게 800만 주대. 이게 공매도를 가지고 아주 누르고 있네요. 공매도. 이게 공매도 금지를 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보세요. 이게 공매도 800만 주, 이게 700만 주, 600만 주, 500만 주대에서 이게 6월 달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를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쇼커버를 하려고 들 텐데 한 200만 주 정도,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는 이제 쇼커버가 나와야 될 텐데 도대체 이제 언제 하려는지 이게 완전 공매도들의 어떤 놀이터가 됐어요. 아주 반도체를 죽여놓고 공매도 때리고 진짜 이 나쁜 놈들 아주 외국인들이 아주 시가총액이 500조 가던 게 지금 33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실적은 좋잖아요. 매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 뭐 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빼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매분기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빼겠다.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이 뭐 계속 좋았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도체를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쇼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한번 빼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미스터 마켓이죠. 이런 세력들의 어떤 관점 자체가 시장을 이제 꺾어서 눌러서 그냥 망가뜨리겠다는 쪽으로 의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염없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과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단 하락 추세 자체를 좀 꺾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 올라갔던 각도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과연 잡힐 것인지 2200 요게 올라오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추세선 있죠? 이 월봉의 요 추세선 120월선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때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고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언더슈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60월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던 게 120월선을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우상향 추세예요. 120월선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깨고 내려왔죠. 60월선을 깨고 내려왔고 이제 120월선에 한 2200 초반대 지지를 받고 과연 올라서느냐. 그죠? 이 정도 부분에서 2200 초반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더 내려가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이 내려왔는데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이때 사실 3천 넘어갈 때 이때 기분 좋을 때 우리가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신호는 나왔었죠. 신호는 뭐 나왔었고 참 아쉽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에서 좀 머물렀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뺀 다음에도 여기 보면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하다가 아래꼬리 계속 다르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때가 여기에 의미가 있죠. 여기 선에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도 지금 여기 멈췄던 요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은 뭐 리세션 공포, 뭐 미국에서 계속 뭐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죠. 또 전쟁도 아직 안 끝났죠.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막 계속 안 좋은 뉴스를 쏟아내면서 시장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하고 안 좋은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이제 선물을 보면, 선물 지표. 뭐, 이것도 뭐, 300 정도, 300 정도에 근접했네요. 코스피 200 선물이 지금 300. 300은 깨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지지로 좀 반등을 한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쪽으로 보면, 아직 300은 깨지 않았어요. 이게 302 정도. 303을 딛고 올랐었네요. 303. 303. 요 꼬리. 304 정도는 지켜주려고 했고. 305에서 딱 멈췄네요. 305. 300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7월 이제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 그냥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참 이게 참 답답합니다. 건설 관련주가 요즘 좀 올라오더라고요. 건설 기계, 손해보험 이쪽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지금 상당히 좋죠.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한 상황이고, 자동차 쪽도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이오, 건설,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쪽 종목으로 좀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그 시장이 일단 무조건 하락하진 않거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한번 세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지금이 요 구간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반등이 나오겠죠. 뭐 이거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약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꼬리 끝까지 하면 한 2500선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2500선. 좋으면 한 2600선, 2500, 한 2600 정도, 2500에서 2600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걸 꺾고 올라가기에는 시장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반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인버스 쪽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인버스 2X 거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 그 증권사에 이제 레버리지 ETN 그 금융투자협회 연수원 들어가서 연수를 들으신 다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다가 ETN이나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 교육받은 그 이수증 번호 있죠. 그 연수 받은 그 증이 있거든요. 그 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여기까지 반등을 하면 한 2,500에서 2,600 정도 반등을 하면 그때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종목들 뭐 그때 봐서 이제 종목마다 조금 봐야 되겠죠. 센 종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다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시장은 완전히 망가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포지션으로 전환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HTS는 오늘 좀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켜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이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하방 포지션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제 쌍봉을 찍고 지금 환율은 좀 내려오고 있죠. 환율은 좀 쌍봉을 찍고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율 여기 쌍봉을 찍었으니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율이 여기서 좀 안정화가 됐다가 툭 튀었다가 쌍봉을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율이 좀 안정화됐다가 이때 이제 이 환율이 떨어질 때 좀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림을 좀 그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요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짧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관점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잡히면 교육 영상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